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의 실드 키워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단넷 표준 라이브러리의 스트링과 스트링 빌더는 모두 실드로 선언되어 있을까요? 실드 클래스와 실드 오버라이드는 무엇이 다를까요? 단 한 줄의 키워드가 어떻게 지트 컴파일러의 탈가상화 최적화까지 끌어내는지, 오늘 그 원리를 IL 레벨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적의 사망 처리를 담당하는 에너미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이 메서드는 점수 추가, 드랍 아이템 생성, 사운드 재생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런데 동료가 에너미를 상속해 보스 에너미를 만들고 다이를 재정의하면서 점수 추가 부분만 슬쩍 건너뛰었습니다. 며칠 뒤 QA가 보스를 잡아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같은 일이 단넷 라이브러리에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트링이 상속 가능했다면 누군가 멀리셔스 스트링이라는 악의적인 클래스를 만들어 투 스트링을 재정의하고 인증 토큰 비교 로직을 우회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빌더, 타입, 유니티의 트랜스폼까지 모두 실드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C샵은 클래스를 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상속 가능하다는 점이죠. 하지만 클래스를 처음 만들 때의 클래스가 어떻게 확장될지 끝까지 설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계되지 않은 확장은 곧 깨진 약속, 보안 취약점, 지트 최적화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럼 실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해보겠습니다. 실드는 한마디로 봉인 키워드입니다. 클래스 앞에 붙이면 그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가 상속할 수 없게 막고, 메서드 앞에 붙이면 이때는 반드시 오버라이드와 함께 써야 하는데요. 자식 클래스가 그 메서드를 더 이상 재정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상속 사다리의 마지막 칸을 봉인하는 도장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택배 박스를 보낼 때 봉인 스티커를 붙이면 그 박스는 더 이상 열고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바꿔치기 할 수 없죠. 실드 클래스는 클래스 자체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고, 실드 오버라이드는 박스 안에 특정 칸 하나만 봉인하는 일입니다. 봉인되지 않은 칸은 여전히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이 두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다이어그램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이 실드 클래스입니다. 애니멀을 상속한 캣에 실드가 붙으면 그 아래로 페르시안 캣 같은 추가 상속이 컴파일 에러로 막힙니다. 캣이라는 가지 자체가 끝이 되는 거죠. 오른쪽이 실드 오버라이드입니다. 캣 클래스 자체는 상속 가능하지만 사운드 메서드에만 실드 오버라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안 캣을 만드는 건 가능한데 사운드 메서드는 더 이상 재정의할 수 없게 됩니다. 클래스 전체를 봉인하느냐, 특정 메서드의 다형성 체인만 끊느냐의 차이입니다. 코드로 보면 이렇게 단순합니다. 두 번째 줄, 퍼블릭 실드 클래스 블렛, 슈팅 게임에서 총알 클래스에 실드를 붙였습니다. 이제 누군가 10번째 줄처럼 스페셜 블릿이라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 블렛을 상속하려고 하면 컴파일러가 에러 코드 CS0509를 띄우면서 거부합니다. 봉인된 타입은 상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죠. 런타임에 검사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막힙니다. 이번엔 실드 오버라이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너미의 다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10번째 줄을 보세요. 고블린 클래스의 다이 메서드에 실드 오버라이드를 붙였습니다. 고블린은 추상 클래스 에너미의 다이를 자기 방식대로 재정의하면서 동시에 그 정의를 여기서 끝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17번째 줄처럼 홉고블린이 고블린을 상속하는 건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21번째 줄에서 다이를 다시 오버라이드 하려고 하면 CS0239 에러가 납니다. 고블린의 다이가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클래스의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핵심 메서드의 동작은 못 박아두는 패턴입니다. 두 키워드 모두 컴파일 타임에 차단되니까 추가 런타임 비용은 0입니다. 그렇다면 실드가 IL 레벨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위 코드를 ISPy CMD로 디컴파일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두 정의를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줄이 일반 클래스, 여섯 번째 줄이 실드 클래스입니다. 차이는 실드라는 단어 하나뿐이죠. 퍼블릭 오토엔드 다음에 실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CLRA 타입의 자식 타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보겠지만 지트는 바로 이 보장을 최적화에 활용합니다. 실드 오버라이드는 IL에서 다르게 표현됩니다. 두 번째 줄이 일반 오버라이드, 여섯 번째 줄이 실드 오버라이드인데요. 차이는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클래스의 실드와 메서드의 실드는 IL 레벨에서 서로 다른 키워드로 표현됩니다. 클래스에는 실드, 메서드에는 파이널이죠. 하지만 C샵에서는 둘 다 실드라는 동일한 키워드로 작성하도록 통일되어 있습니다. 잠깐 흥미로운 사실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C샵의 스태틱 클래스는 IL에서 앱스트랙트 실드의 조합으로 표현됩니다.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는 앱스트랙트와 상속도 못한다는 실드, 이 두 제약이 합쳐져서 정적 클래스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드의 성능 효과를 살펴볼까요? 그러려면 먼저 IL 명령어 두 가지, 콜버트와 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C# 컴파일러는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에 거의 항상 콜버트를 씁니다. 메서드가 버추얼이 아니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콜버트는 호출 직전의 수신자, 그러니까 메서드를 호출당하는 객체가 널인지 자동으로 검사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콜은 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실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이어그램으로 보겠습니다. 콜버트는 두 단계로 동작합니다. 1단계는 널 검사입니다. 수신자가 널이면 즉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을 던지죠. 이건 사실 콜을 써도 어차피 필요한 일입니다. 진짜 비싼 건 2단계입니다. v테이블 조회. 실제 타입의 메서드 테이블에서 오버라이드된 함수 포인터를 찾아 간접 호출합니다. 이 간접 호출은 인라이닝을 막고 분기 예측 미스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드가 붙어 있다면 G는 자식 타입이 없다는 걸 보장받게 되니까 이 단계 v테이블 조회를 통째로 생략하고 직접 호출에 인라이닝까지 시도합니다. G의 변환을 디버추얼라이제이션, 우리말로 탈가상화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콜버트는 가상 메서드 호출용 명령어로 호출 전에 수신자가 널인지 검사하고 v테이블에서 실제 타입의 메서드를 찾아 호출합니다. 콜은 정적이거나 비가상 메서드 호출용으로 널 검사 없이 컴파일 타임에 결정된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죠. 둘 다 IL 레벨의 명령어라서 C# 코드에는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일반 클래스, 실드 클래스, 실드 오버라이드 세 종류를 호출하는 코드를 컴파일하면 세 호출 모두 IL 레벨에서는 똑같이 콜버트로 발행됩니다. C# 컴파일러는 실드 여부를 호출부에서 신경 쓰지 않아요. 차이를 만드는 건 그 다음 단계인 GIT 컴파일러입니다. 직접 IL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세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13번째 줄을 비교해 보면 세 호출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일반이든 실드 클래스든 실드 오버라이드든 IL 호출부는 모두 콜버트로 똑같이 발행됩니다. 그럼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GIT가 메타데이터를 보고 결정합니다. 수신자 타입이 실드 플래그를 갖고 있거나 호출 대상 메서드가 파이널, 그러니까 실드 오버라이드 플래그를 갖고 있으면 GIT는 이 콜버트를 머신 코드 단계에서 일반 직접 호출로 바꿉니다. 이 변환이 바로 탈가상화, 디버추얼라이제이션입니다. 탈가상화가 일어나면 두 가지 효과가 따라옵니다. 첫째, v테이블 조회가 사라져서 함수 포인터 간접 참조가 없어지고 분기 예측 미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직접 호출이 된 메서드가 작으면 GIT가 본문을 호출 위치에 그대로 펼쳐 인라이닝합니다. 함수 호출 자체가 사라지는 가장 강력한 최적화죠. 용어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탈가상화는 GIT가 가상 메서드 호출을 비가상 직접 호출로 변환하는 최적화입니다. 실드 클래스, 실드 오버라이드 또는 정적 분석으로 호출 대상이 하나뿐임이 증명될 때 발생해요. 단넷 6부터 더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단넷 8에서는 PGO가 프로파일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과 결합해서 동적으로도 시도됩니다. 이쯤에서 스트럭트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값 타입, 그러니까 스트럭트는 상속이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IL에서 모든 스트럭트는 자동으로 실드 플래그를 갖습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실드를 붙이지 않아도요. 직접 IL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일반 레코드 클래스에는 실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줄, 명시적으로 실드를 붙인 레코드는 실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줄, 우리가 평범하게 선언한 스트럭트를 보세요. 우리는 실드라고 쓴 적이 없는데 IL에는 떡하니 실드가 박혀있죠. 그래서 스트럭트의 메서드 호출은 일반적으로 탈가상화의 대상이 됩니다. 단, 박싱이 일어나면 참조 타입처럼 동작해이 이점이 사라져요. 유니티 핫패스에서 스트럭트를 다룰 때 박싱을 피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레코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실드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레코드가 처음 등장한 C#9에서 의도적으로 상속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레코드에도 실드를 붙일 수 있고 의도가 명확하면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실드를 어디에 붙이고 어디는 열어둬야 할까요? 단넷 팀, 에릭 리퍼트, 제프리 리히터가 공통적으로 권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디폴트 투 실드, 상속을 위해 명시적으로 설계되고 문서화된 클래스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실드로 만들어라. 이 원칙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 클래스가 어떻게 상속될 수 있을지 끝까지 설계할 자신이 없다면 처음에는 봉인해라. 나중에 상속이 필요해지면 실드를 떼면 되거든요. 이건 하위 호환이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 열어뒀다가 나중에 실드로 바꾸는 건 파괴적 변경이에요. 한번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진 뒤에 봉인을 하려고 하면 그 자식들이 모두 깨집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가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매 프레임 수백 번 호출되는 총알 매니저를 가정해볼게요. 흔히 별 생각 없이 작성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비포 코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퍼블릭 클래스 블렛, 그냥 평범한 클래스죠. 다섯 번째 줄에서 무브 메서드가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 클래스에 실드가 없고 무브도 버추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7번째 줄, 20번째 줄, 매 프레임 블렛 매니저가 모든 활성 총알에 대해 무브를 호출합니다. 한 화면에 총알이 수백 발이라면 매 프레임 수백 번 가상 호출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지트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블렛이 일반 클래스이고 무브가 버추얼이니까 지트는 블렛에 상속한 다른 자식 타입, 예를 들어 호밍블릿이나 레이저블릿 같은 게 어디선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탈가상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매번 V테이블을 조회하면서 호출하는 비싼 경로를 그대로 갑니다. 이제 애프터 버전입니다. 단 두 군데만 바꿨습니다. 두 번째 줄, 퍼블릭 실드 클래스 블렛, 실드 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줄에서는 버추얼을 뗐어요. 어차피 자식이 없으니까 버추얼은 의미가 없거든요. 블렛 매니저 쪽 호출 코드는 21번째 줄, 블렛.move 그대로입니다. 코드는 똑같죠. 그리고 IL도 여전히 콜버트가 발행됩니다. 그런데 지트가 블렛의 실드 플래그를 보고 무브의 호출 대상이 단 하나뿐임을 확신하면 직접 호출로 바꾸고 본문을 인라인합니다. 수백 발의 총알이 매 프레임 호출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 누적 효과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핫패스라는 개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처럼 매 프레임 호출되는 코드 경로를 핫패스라고 부릅니다. 한번 호출에 절약되는 시간은 나노초 단위라도 매 프레임 수백, 수천 번 누적되면 프레임 드랍과 직결돼요. 보급형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60프레임을 유지하려면 한 프레임당 16.6m초 안에 모든 작업을 끝내야 하니까 이 누적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듭니다. 실무에서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 누겟 패키지, 공유 코드의 퍼블릭 클래스에는 실드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번 퍼블릭으로 열어두고 외부 사용자가 상속해서 쓰기 시작하면 이후 내부 구현을 바꿀 때마다 외부 자식 클래스를 깨뜨릴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실드로 잠가두면 외부에서 상속하지 못하게 막아 자유롭게 내부 구현을 리팩터링할 수 있습니다. 단넷 BCL의 스트링 빌더, 타입, 레지엑스, 그리고 데이트 타임, 이건 스트럭트니까 자동 실드죠. 이런 핵심 타입이 모두 실드인 이유입니다. 유니티의 트랜스폼도 마찬가지로 퍼블릭 실드 클래스 트랜스폼입니다. 이번엔 실드 오버라이드의 실전 활용입니다. 클래스 전체를 봉인할 수는 없지만 특정 메서드만 더 이상 제정이 되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10번째 줄을 보세요. 스프라이트 클래스가 게임 오브젝트 ED를 상속하면서 렌더 메서드를 실드 오버라이드로 재정의했습니다. 이건 스프라이트 단계에서 렌더의 정의를 확정한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더 이상 바꾸지 못합니다. 반면 16번째 줄 온업데이트는 그냥 오버라이드만 했습니다. 자식이 계속 확장 가능하게 열어둔 거예요. 22번째 줄에서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를 상속하면 온업데이트는 다시 재정의해서 애니메이션 프레임 갱신 로직을 추가할 수 있지만 렌더는 봉인되어 있어서 손댈 수 없습니다. 렌더처럼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핵심 동작에는 실드 오버라이드를 붙이고 온업데이트처럼 확장 의도가 있는 메서드는 열어두는 식으로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실드의 좋은 면만 봤죠.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드는 만능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함정은 모킹입니다. mock, &substitute, fake ECG 같은 표준 모킹 라이브러리는 테스트 대상 클래스를 런타임에 상속해서 가짜 객체, 그러니까 프록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런데 실드 클래스는 상속이 불가능하니까 모킹할 수 없어요. 코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인벤토리 서비스를 실드로 선언했어요. 8번째 줄 테스트 코드에서 모킹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런타임에 예외가 터집니다. 9번 10번째 줄에 보이는 메시지처럼 not supported exception이 발생하면서 모킹 대상은 인터페이스, 델리게이트 또는 실드가 아니고 스태틱이 아닌 클래스여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인터페이스 추출입니다. 두 번째 줄 I 인벤토리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합니다. 7번째 줄 실드 클래스 인벤토리 서비스가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줄 테스트 코드에서는 구체 클래스 대신 인터페이스를 모킹하면 끝이에요. 정상 동작합니다. 이 함정은 사실 좋은 설계로 인도하는 강제 장치입니다.
의존성, 역전 원칙. DIP에 따라 구체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만들면 실드와 테스트 가능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함정입니다. 버추얼과 실드 클래스를 같이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블렛을 실드로 선언했는데 네 번째 줄에서 무브 메서드에 버추얼을 붙였어요. 컴파일러가 CS0628 경고를 띄웁니다. 실드 클래스에 버추얼을 선언해도 누구도 오버라이드 할 수 없거든요.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요. 결국 V테이블 슬롯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단순합니다. 두 번째 줄처럼 실드로 바꿨다면 네 번째 줄처럼 안에 있는 버추얼도 함께 떼는 거예요. 그래야 의도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세 번째 함정은 레코드입니다. 레코드를 실드 없이 두면 의도와 다르게 상속됩니다. 두 번째 줄 플레이어 데이터를 레코드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줄에서 다른 개발자가 어드민 플레이어 데이터를 만들어 플레이어 데이터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호 비교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P1은 플레이어 데이터이고 P2는 어드민 플레이어 데이터를 플레이어 데이터로 캐스팅한 객체입니다. 둘 다 이름이 A이고 레벨이 1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다고 기대하겠죠. 하지만 10번째 줄, 11번째 줄에서 결과는 폴스입니다. 왜냐하면 레코드의 동등성 비교는 이퀄리티 컨트랙트, 그러니까 런타임 타입까지 보거든요. 한쪽은 플레이어 데이터, 한쪽은 어드민 플레이어 데이터니까 다른 타입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처럼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실드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DTO, 메시지, 이벤트 데이터로 쓰이는 레코드는 임 노드,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이 없는 끝점으로 잠가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등호 비교의 동작이 헷갈리지 않고 구조적 불변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함정은 유니티 개발자에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모노비헤이비어를 실드로 만들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유니티 엔진은 사용자 컴포넌트를 상속하지 않거든요. 상속하더라도 인스펙터, 시리얼라이즈 필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 호출 모두 실드 컴포넌트에서 정상 동작합니다. 직접 작성한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를 가질 의도가 없다면 실드를 붙여도 안전해요. 코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줄, 퍼블릭 실드 클래스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합니다. 네 번째 줄, 시리얼라이즈 필드도 인스펙터에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여섯 번째 줄, 업데이트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도 매 프레임 정상 호출됩니다. 다만 베이스 컴포넌트를 만들고 여러 자식 컴포넌트로 분기시키는 패턴, 예를 들어 다양한 무기 컴포넌트가 공통 웨폰 베이스를 상속하는 식이라면 베이스 클래스에는 실드를 붙일 수 없겠죠. 그 경우에도 인노드 클래스에는 실드를 붙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C샵 버전별 변화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드 키워드 자체는 C샵 1.0부터 존재했고 의미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다만 다른 언어 기능이 추가되면서 실드의 활용 범위가 자연스럽게 넓어졌어요. C샵 9.0에서 레코드 클래스가 도입됐는데 레코드는 기본이 실드가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실드 레코드로 선언해야 합니다. C샵 10.0의 레코드 스트럭트는 스트럭트니까 자동 실드죠. 그리고 .NET 6부터 Git의 탈가상화가 강화되면서 실드의 성능 효과가 더 자주 실현되고 .NET 8에서는 다이나믹 피규어 확장으로 실드가 아니어도 일부 호출은 탈가상화됩니다. 하지만 실드는 여전히 가장 확실한 보장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코드로 보면 두 번째 줄 레코드 유저를 선언했는데 세 번째 줄에서 어드민 레코드가 그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는 기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줄처럼 권장 패턴은 실드 레코드로 임노드를 잠그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줄 레코드 스트럭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드예요. 세 번째 줄처럼 상속을 시도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정적 클래스 얘기도 잠깐 짚겠습니다. C샵 2.0에서 스태틱 클래스가 도입되면서 IL 레벨에서 정적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실드의 조합으로 표현됩니다.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는 앱스트랙트와 상속도 못하는 실드, 이 두 제약을 합쳐서 정적 클래스라는 의미를 만든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직접 앱스트랙트 실드 클래스를 쓰는 건 C샵 문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의미를 만들려면 반드시 스태틱 클래스를 사용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파셜 클래스와 실드의 조합입니다. 소스, 생성기, 소스 제너레이터가 보편화되면서 파셜 실드 클래스 조합이 자주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코드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사용자가 작성한 부분에 실드 파셜 클래스 플레이어 스탯스가 있고 여덟 번째 줄, 소스 생성기가 추가한 부분도 똑같이 실드 파셜 클래스 플레이어 스탯스입니다. 한쪽이 실드면 다른 쪽도 실드여야 해요. 파셜로 쪼갠 모든 조각이 동일한 모디파이어, 그러니까 실드, 퍼블릭 같은 수정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디폴트 투 실드. 새 클래스를 만들 때 상속 의도가 없으면
일단 실드로 시작하세요. 나중에 떼는 건 안전하지만 나중에 붙이는 건 파괴적 변경입니다. 둘째, 실드 클래스는 IL에서 실드 플래그로, 실드 오버라이드는 메서드의 파이널 플래그로 표현됩니다. 셋째, 짙드는 실드를 보고 콜버트를 직접 호출로 바꾸고 인라이닝까지 시도합니다. 이게 탈가상화예요. 넷째, 스트럭트는 암시적 실드지만 레코드는 명시적 실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모킹 호환성은 인터페이스 추출로 해결하세요. 그러면 실드와 테스트 가능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드는 그저 한 단어지만 클래스 설계의 의도를 컴파일러와 지트 양쪽에 동시에 알려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새 클래스를 작성할 때 실드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